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테슬라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좀 하락을 좀 했지만 바로 이제 덮 뭐랄까 음봉을 양봉으로 덮어버리고 쭉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다음에 나스닥도 함께 같이 자 상승을 잘 했습니다. 음, 이제 신고가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죠. 예, 브레이크 걸렸다가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것을 싹 이제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올려가면서 자, 위기를 지금 여기서 음봉 하나 또 나왔지만 또 대량 거래량의 음봉이에요. 음봉이 나왔지만 다시 음봉을 양봉으로 덮어가는. 특히 이제 이렇게 큰 대량 거래량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의 그 대량 거래량의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돼요. 예. 보통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음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바닥 신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승을 해서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좀 많이 위험해져요. 근데 바로 하루 만에 그것을 양봉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엄청난 이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그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량 거래량의 음봉이라는 것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대량 거래량의 음봉은 뭐냐면 그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집중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또 많은 매수가 들어와서 마치 이제 긴 하락 후에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큰 음봉의 이 대량 거래량처럼 뭔가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보이는 건데 이제 이 위치가 이제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나오는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마치 저가에서 이 저가 매수세들이 물량을 잡듯이 여기는 저가 상태가 아닌데도 여기서 마치 저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형태로 보였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량 거래량은 이제 뭐냐면 선입견을 가질 건 없고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그 기준을 점을 지점에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상승을 잘하는 것이고 거기서 밀려버리게 되면 이제 하락이 이제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가 매수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돌변을 해요. 이렇게 매도세로. 그래서 매도를 더 부추기게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분봉에서도 나타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많이 내려와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밑골이 달리면서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죠. 전날 뭐 훨씬 많은. 그래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제 강력한 매도세들의 물량을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예. 이 기준점에서 이제 아래로 밀리든지 이제 이렇게 밀고 올라가든지, 예. 그래도 여기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배경되는 뉴스들을 보자면은 다음 주에 이제 연중 금리 결정이 있는데 어떤 기관인가 어디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보면은 그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QT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이게 언제 할지 QT 종료 언제 할지 좀
모호하게 말을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QT를 잘하면은 이번 다음 주 목요일 있잖아요. 28일 화요일. 이때 바로 QT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뉴스가 좀 흘러나오면서 시장이 좀 상승을 또 하는데 도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그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 것이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좀 많이 나온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연준 발표는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인가, 이게 좀 이제 그 패드와치 상황인데요. 자, 3%까지 금리를 이제 인하한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26년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번에 금리 인하, 또 인하, 또 인하. 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 그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네, 오히려 그것이 이제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였고, 이번 금리 인하는 잘못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고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 연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한 번쯤 더, 그래서 내년 한 10월까지 해서 3%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예. 그러니까 내년은 연중 내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바로 이번에 QT까지 종료를 하게 되면 시장에 이제 돈이 풀리는 거죠. 예. 금리를 낮추고 QT는 종료를 하고. 예. 그래서 사실 저번에 발표했을 때 QT 종료를 정확한 시점을 얘기를 안 해주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 금리 인하 했잖아요, 몇 번. 근데 QT는 종료 안 했거든요.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예. 통화량은 풀면서 금리는 내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핵심 변수가 이제 파월 의장이 5월 정도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좀 이렇게 같이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 지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공격적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생겨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머리가 복잡합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 금리 인하가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거 믿고 지속 상승 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가 상태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나스닥 역사상 최대의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기간 대비 최대의 상승률을 몇십 년 동안의 나스닥 역사에서 최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렇게 60선을 닿지도 않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올라온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 돈이 풀렸을 때 있죠. 이 코로나 때 이 돈이 풀려서 이렇게 쭉 상승을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60선을 이렇게 터치해 가면서 중간에 조정을 하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이 코로나 때 돈 풀기 하면서 올라갔던 이 상승률보다 지금이 훨씬 세다.
근데 그만한 어떤 타당성이 없어요. 예.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서 무슨 폭발적인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제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라는 공포를 받고 좀 하락했다가 관세를 좀 그래도 조금 약하게 매기려는갑다 하고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온 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큰 재료를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고, 예. 그냥 한 뭐 7월, 8월에 금리 인하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시장에 뭐 돈을 막 풀고 막 그래서, 예. 사실 코로나 때는 긴급하게 되게 빠르게, 예,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상승할 만하죠. 예.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이 상승이 어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간다고? 예, 금리 인하하니까 그거에 지금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작년에 이제 겪어보셨겠지만, 예, 자, 여기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네, 더 간다. 왜냐면 이제 연말에 대선이 있으니까 더 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보통 이런 형태를 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더 가도 잘 매도를 하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승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다, 더 갔다, 조정이 왔지만 내 가격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셨거나 지금 막 여기서 지금 많이들 매수들 하고 계신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예. 여기서 매수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얕은 조정을 하고 또 가야 돼요. 근데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해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지금 이 높은 가격에 베팅을 해야 되냐? 예. 예.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추세를 추종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걸 신규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보통 돈 많은 사람들, 예. 예를 들면 제가 명동의 사채업자인데, 예, 제가 한 10조 정도, 20조 정도를 굴리는 사람이다. 예. 그런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20조를 여기 이 지점에서 풀 배팅을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기다렸다가 나중에 싸지면 그때 다시 사지 뭐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큰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예,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20조를 여기서 풀 배팅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풀 배팅 해갖고 요만큼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요만큼이라도 먹자. 예. 근데 여기서 좀 추가 상승 한번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요거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 돈을 다 잃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 시즌에 요거 가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3억이 있으신 분이 돈을 다 잃고 한 1,0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배팅이에요. 예. 빨리 회복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매 시즌마다 매매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셨다가 이렇게 수익을 한번 내셨다. 근데 그 이후에 좀 너무 올라가서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한 여러 달을 기다려서 한 7개월, 8개월을 기다려서 떨어진 기회가 왔네. 그래서 다시 사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온갖 언론들이 유튜브와 언론들이 그다음에 온갖 뉴스들이 이 한마디로 뿜뿌를 집어넣어요. 계속 미래가 희망차 보이고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데 하면서 더욱더 이제 경제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경제 분석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뉴스들은 전부 다 이제 이 핑크빛 희망찬 뉴스들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되는 거죠. 내년에 금리 인하하니까 그러면 지금 사면 막 여기서 막 더 잘하면 급등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 요만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좀 이만큼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시간과 어떤 마음의 여유와 돈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주식 변동성이 강한 주식 시장에서 반대로 시간 여유 있고 돈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두고 이제 내가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밤에 CPI가 나옵니다. 좀 늦었지만 나오고 지금 예상치로는 거의 동률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0.3이었는데 그대로 0.3에서 변동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봐야 되겠고, 역시 이렇게 시장이 지금 그 금리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금리 인하할 건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 자, 감사합니다.